김영민 의원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영민 의원은 검찰개혁과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과 대립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도 모두 검찰개혁에 대한 김영민 의원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러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최근 파란장미 시민행동의 서약 요청에 동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서약 내용과 취지와 상관없이 파란장미 시민행동 서약서의 서약 여부를 검찰개혁의 의지 여부와 동일시하여 일부 왜곡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개혁과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지만, 김영민 의원의 공개된 SNS에는 관련 서명을 내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SNS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던 의원들 중에서도 실제로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약서 작성에 따라 검찰개혁에 동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검찰개혁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의원실 역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의원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파란장미 시민행동 명의의 서약문을 많은 시민들께서 SNS와 문자 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함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각오가 담긴 문장을 더해서 서명하였습니다. 오직 지난해 거리에서 함께 촛불을 들며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한다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황당한 이유로 서약서를 곡해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또 서약에 동참했느냐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검찰개혁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으로 나누어 공격하는 일부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이미 올렸던 서약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남국 의원은 서약서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로따로 갈 때가 아니라 손잡고 연대해서 갈 때 개혁의 힘은 더 세질 것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와 함께 검찰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서약서의 내용과 취지와는 별개로 서명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오판한다면 그 진정성은 오히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김영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질주해왔고, 앞으로도 공소청 설치와 검찰 수사권의 완벽한 분리를 위해 질주할 것이라고 200%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온 것이듯 지금의 확신 역시 미래의 확신이 되겠지요. 두 의원을 비롯한 여럿 의원들의 검찰개혁을 위한 활약상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진해원 검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장미전쟁은 영국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흰 장미의 문장을 내세운 요크 가문과 붉은 장미의 문장을 내세운 랭커스터 가문이 1487년까지 벌인 30년간의 내전을 의미하는데, 두 가문이 장기간의 소모적 전쟁으로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는 바람에 영국의 왕위 계승 권한은 엉뚱한 튜더 가문에 돌아갔습니다. 한편 마오쩌둥의 파괴적인 선동 정치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한 가운데 공산당 실력자로 등장한 덩 샤오핑은 1979년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실용주의 노선 채택으로 중국은 기근에서 벗어나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보고 100가지를 판단하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단체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해 테라토마들에게 접수하고, 테라토마들은 이를 이용해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갖은 행위를 범죄로 엮어 손과 발과 혀를 묶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지 10수년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시험으로 대학을 가도 만사 오케이, 기소청탁을 해도 만사 오케이, 판사 사찰을 해도 만사 오케이인데 오로지 민주주의자들만 아무리 공익을 위해 헌신해도 어떻게든 엮어 손발과 혀를 묶어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단체 결성, 고발장 제출, 압수수색, 언론보도, 엮어넣기, 징역 4년과 군사반란 세력은 만사 오케이, 무한반복을 겪어도 아직 장미는 무슨 색이냐, 고양이는 무슨 색이냐고 색깔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깔론의 문제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노이즈를 생성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지에 큰 그림에 몰두해야 될 시점입니다. 소음은 무시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목표에서 초점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 단일대우다 이겁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분산시킬 필요가 없으며 검찰 개혁을 위해 사상이 어떻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몰두하자 이겁니다. 70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박살내는데 그 대상이기도 한 검찰의 현직 검사의 발언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월성 핵발전소 터빈 건물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지하에서도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오늘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원자력 공학자의 주장을 인용해서 안전하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공학자는 방사능 물질에 의한 내부 피폭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이나 음식을 통해 방사능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내부 피폭이 일어나는데 내부 피폭은 외부 피폭보다 더 위험합니다. 만약 언론이 내부 피폭이 사람의 생명,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하려면 관련된 의학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지요. 의학자도 아닌 공학자가 그것도 자기 밥그릇을 핵발전에 의존하는 사람을 전문가랍시고 멘트 인용을 하는 언론을 보면 체르노빌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던 구소련의 관료들이 생각나고 구소련의 관제 언론들이 생각납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구소련의 공산당 기관지였던 프라우다 같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에 프라우다는 서구 언론들이 사고 규모를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지요. 반면 미국의 사이언스 아카데미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보이는 행태가 핵발전은 안전하다를 반복하며 진실을 호도했던 구소련의 관제 언론과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언론인 고일석 기자는 이렇게 덧붙였지요. 언론 통제 모델에 소비에트 모델이란 게 있습니다. 언론을 진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 이념과 사상을 전파하는 선전수단으로 보는 모델입니다. 소비에트 모델에서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념과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과 과장, 왜곡은 얼마든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됩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은 이 소비에트 모델에 해당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칠 카드를 모조리 쓰고도 안 되자 월성원전 수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 방사능 누출 보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이를 살리는 방법이 당연 방사능 누출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원자력 권위자라는 카이스트 교수의 주장을 보도했고 이어 언론들의 받아쓰기가 시작됐지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언론은 30-40년 전 공산주의 국가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대한민국 언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이 개혁되니 언론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위장가면을 쓸 것이니 언론만큼은 혁명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마무리하면서